방금 소개받은 이성준 교수고요.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그 후각 수용체가 이제 코에서 냄새 성분을 인지해가지고 대뇌에서 그 어떤 그 냄새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수용체인데, 이게 이제 몸 안에 사람의 경우에 거의 한 400개가 되기 때문에 그 코에서 냄새만 맡는데 쓰인다 그러면은 조금 이게 아쉬운 측면이 있죠. 유전체를 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좀 약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직에서도 GPCR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코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그 수각수용체가 이제 GPCR로서 이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어떤 천연물이나 식품 또는 약물을 가지고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을 하게 되는데,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건강한 식품이나 물질 가지고 이제 질병을 예방하면 노화를 억제해서 오래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은 안 걸리는데 오래 살지 못한다 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을 예방해서 결국은 그 수명을 좀 늘리는 그런 쪽에 좀 그 관심이 좀 가가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이징 쪽으로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 문제에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노화를 억제해야지 오래 살게 되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생물학적으로 한 9개 정도의 그 홀마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좀 유명한 논문인데 한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화 그러면은 노화 관련 질환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흔히 얘기하면 그냥 피부 노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좀 더 이제 그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관련되는 노화 관련 질환들은 이러한 이러한 그 일반적인 그 라이프스타일 디지즈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뉴럴로지컬 디지즈로서 이제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캔서, 메타볼리즘 관련해 갖고 이제 심장병이나 당뇨병, 비만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노화 관련 질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노화 관련 질환들을 억제하게 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물학적인 그 에이징의 홀마크를 보면은 9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종류들이 이제 DNA 그 유전 정보를 잘 전달하는 거,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의 데미지를 막고 텔로미어를 유지를 하고,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을 그 잘 유지를 하고, 노화가 관련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제네틱 마커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망가진 단백질들을 잘 그 분해를 하거나 새로 리플레이스를 하는 단백질 메타볼리즘을 좀 활성화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오토파지라든지 샤페론과 관련된 단백 분해 과정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먹는 거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뉴트리언트 센싱에 관련된 그 신호 전달들이 있어요. 그래서 IGF-1이라든지 그로스 팩터죠. 그리고 NAD 관련된 메타볼리즘, mTOR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명 연장과 관련된 신호 전달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DNA 정보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지만 미토콘드리아 대사, 이거는 이제 에너지 대사의 중추가 이제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잘 유지를 하고 또 만들어내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포 분열능이 떨어진다는 게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분열능이 이제 떨어지는 셀룰라 세네센스, 요거를 좀 막아줘서 세포가 젊은 세포처럼 이제 잘 분열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망가진 세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에이팝토시스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해를 하고 필요한 새로운 세포를 또 보충해주는 그런 것들 관련해서 또 이제 스템셀 유지를 잘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르간 간의 이제 호르모널 커뮤니케이션,
또는 어떤 바이올로지컬 시그널링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에이징과 관련된 생물학적인 어떤 홀마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어떠한 그 약물이나 식품을 통해 가지고 그 대사질환이나 이러한 그 노화 관련 질환들을 억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억제를 하는 거에 처음에 관심이 있다가 추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병을 예방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노화 쪽에 최근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인간에는 5개의 감각 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이 있는 어떤 식품이나 영양 성분과 관련해서는 맛과 냄새, 요 테이스트하고 스멜 이쪽이 이제 좀 관심이 관계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럼 건강한 식품, 건강한 식이라는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의 관점에서는 좀 단순하긴 하지만 맛과 향기가 좋은 식품이 결국 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맛과 향기, 특히 향기 성분이 직접적으로 몸 안에 흡수가 되었을 때 어떤 호르몬 작용을 통해 가지고 조직 특이적인 건강 효능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식품이나 천연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로마 파이토 케미칼들이 건강에 유용하다, 또 양리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티라든지 뭐 허브라고 하는 어떤 메디시널 플랜트,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스파이스, 그 향신료죠. 뭐 커리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든지 또 에센셜 오일 종류들이 이제 건강 효능이 있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냄새 성분들이 코에서 어떤 그 뇌로 후각 정보를 전하지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섭취했을 때, 몸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조직 특이적인 어떤 건강한 좀 뭔가 좀 그 효능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조교수 임용이 된 게 2004년이었는데요. 한 2005년, 6년 무렵에 이제 과제를 이제 시작을 좀 했을 때, 그때 이제 아로마 컴파운드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로마 컴파운드들을 이렇게 세포에다 처리한다든지 동물에다 급여를 하면은 항산화 효능이 있다 이런 작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단일 성분에 대한 연구나 분자 표적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아로마 컴파운드, 플레이버, 뭐 그 오도런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휘발성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공기 중에 이제 휘발이 돼서 코에 닿아서 코에 있는 후각 수용체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뇌로 그 신경 회로를 통해서 냄새 정보가 전달이 되죠. 화학적인 특징을 보면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 하이드로포빅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분자량은 한 300 내외 정도로 분자량이 작은 스몰 몰레큘 범주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을 개발할 때 이제 스몰 몰레큘로 약물을 개발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과 좀 약간 좀 유사한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어떤 한방이나 우리나라 전통 그 섭취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 갖고 이제 처음에 좀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전초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특유의 허브인데요. 박하향이 나는 허브입니다.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에서도 지질대사 조절하는 효능이 있었고, 요거를 이제 GCMS를 분석을 해보면 특이하게도 이 에센셜 오일에서는 주 성분이 요 리날롤이라고 하는 컴파운드였어요. 그래서 한 절반이 넘는 넘는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단일 컴파운드여가지고 이 에센셜 오일
믹스처 실험 이후에 이제 리날로올이라는 컴파운드로 실험을 좀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자 표적을 찾았는데, 물론 이제 리날로올도 후각 수용체의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때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표적을 찾다가 뉴클리어 리셉터 피파 알파에 직접 결합을 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돼가지고,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 낙가운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요 리날로올이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중성 지질을 낮추고 또 간 조직의 어떤 유전자 발현이나 지방간 병변을 좀 개선시킨다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게 이제 한 10년 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변 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성분들이 100% 냄새가 나는 성분은 이제 100%다 후각 수용체에 결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각 수용체의 결합을 분명히 할 텐데, 그럼 이 후각 수용체가 다른 몸 장기 안에도 좀 있으면은 우리가 향기 성분을 섭취했을 때 그쪽으로 가서 이 후각 수용체를 표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러한 효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후각 수용체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유명한 그림인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후각 수용체가 한 400개, 수도진을 포함하면 800여 개가 되고요. 잘 뭐 아시겠지만 설치류의 경우에는 1000개가 넘고, 그다음에 냄새 잘 맡는 걸로 알려져 있는 우리 강아지는 사람의 한 2배 정도의 후각 수용체가 있고, 이 아프리카 엘레펀트가 진짜 한 2000개 정도의 후각 수용체를 가져서 얘는 물 냄새도 또 맡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후각 수용체가 마말리안 지놈에 있다. 그래서 마말리안 지놈에 이제 2에서 한 5%를 차지하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종류의 후각 수용체가 냄새 맡는 걸로만 기능을 하고 딱 끝나면 그 포유류 유전자의 한 2에서 5%가 냄새 맡는 데만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냄새를 맡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이 수용체들이 냄새 맡는 거에만 쓰이지 않고 뭔가 좀 다른 기능을 해야 유전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논문들을 좀 보니까 그 코가 아닌 다른 조직에 이제 액토픽 익스프레션이 된다는 데이터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되었어요. 초기에 이런 결과들이 많이 사실은 나왔는데, 마이크로 어레이나 이제 RNA 시퀀싱 하면 어떤 세포주를 하더라도 올팩토리 리셉터 익스프레션이 뜨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 대부분 관심을 많이 못 가진 거죠. 이름이 후각 수용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코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조직에 있지? 뭐 그러고 이제 많이 관심들을 안 두고, 또 후각 수용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아티팩트다 하고 오랫동안 이제 믿지 않는 그 경우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조금 그래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초기에 이제 후각 수용체 수용 클로닝에서 이제 노벨상 받으시고 이랬던 그 주요 그룹들은 아주 이거 좀 잘못된 실험 결과지자 이런 식으로도 좀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까지. 근데 이제 어쨌든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질수록 조직에서 올팩토리 리셉터 다는 아니지만 그 어떤 세포면 세포마다 한 10개에서 20개 정도는 펑셔널하게 익스프레션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후각 수용체 400개는 이제 다 코에 올팩토리 에피셀리얼 셀에 이제 다 발현이 되지만, 각 조직에는 400개는 아니지만 A 조직에는 한 10개에서 20개, 1번에서 뭐 20번까지, B 조직에는 또 다른 조합에 한 10개에서 20개들이 이렇게 좀 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조직 특이적으로 발현이 되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은 이 독일 교수님이 그 정자에서 그 후각 수용체가 어떤 냄새 성분을 그 리간드로 인지를 해가지고 정자의 그 키모텍시스를 조절한다는 논문이 이제 사이언스에 실렸고요. 그다음에 좀 더 최근에는 이제 요 젊은 박사님이 그 올팩토리 리셉터가 이제 그 키드니에서
혈압 조절을 관여하는 레닌 시크리션을 좀 돕는다 이런 논문도 나온 게 있고 후각 수용체뿐 아니라 이제 테이스트 리셉터 쪽에는 이런 연구들이 좀 더 활발하게 돼 있어서 혀에 주로 테이스트 리셉터가 발현이 되는데 입안의 혀 말고도 장기 조직 내에 쭉 여러 가지 종류의 테이스트 리셉터들이 발현이 되어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단맛이나 뭐 감칠맛이나 쓴맛 리셉터들이 그 기능을 한다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대사 조직에서 어떤 그 후각수용체 발현을 좀 보게 된 거죠.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그 아디포사이트하고 리버하고 그다음에 머슬을 가지고 마우스에서 이제 그 cDNA 뽑아가지고 마이크로 어레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새 조직에서 공이 요 OLF8-544라는 그 후각수용체, 그러니까 후각수용체 중에서는 이 OLF8-544가 제일 발현이 높더라고요. 새 조직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을 분명히 할 것 같다. 그 대사 그 활성이 높은 간 조직, 근육 조직, 스켈레탈 머슬이죠. 그리고 아디포스 티슈에서 이 리셉터가 다 높게 발현이 되는 거는 뭔가 그 조직 특이적인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기능을 쭉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간 조직에서는 이 리간드는 아젤레익 애시드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탄소가 9개인 디카복실릭 애시드예요. 단순한 게 생긴 그 화합물인데요. 양쪽에 카복실릭 애시드, 카복실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가 홀수 9개인 건데요.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GPCR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릭 그 여러 가지 세컨 메신저를 낼 수가 있죠. 세컨 메신저 중에 사이클릭 AMP를 좀 특이적으로 만들고 PK 신호 전달에 의해서 간 조직에서는 이제 지방을 이제 그 분해 산화를 촉진하고 아디포스 티슈에서는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그래서 이제 체중이 줄어드는 거를 저희가 그 결과를 좀 봤었고요. 스켈레탈 머슬셀에서는 미토콘드리아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건강해서 그 스켈레탈 머슬을 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호 전달 경로가 여기서는 관찰이 됐었는데 이제 얼크가 포스포릴레이션이 증가를 하고 또 사이클릭 AMP, PK 신호 전달에 의해 가지고 오토파지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마이토콘드리얼 바이오제네시스가 인덕션이 돼서 머슬셀 액티비티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장관에서도 그 스몰 인테스틴, 라지 인테스틴에서도 이 리셉터가 많이 발현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 스몰 인테스틴하고 라지 인테스틴에서는 어떤 기능을 할지 좀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건 좀 최근 데이터인데요. 두 가지 호르몬이 좀 많이 분비가 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OLF8-544의 리간드로 알려져 있는 아젤라익 애시드를 처리를 하면은 이 슬라이드에서는 CCK라고 하는 포만감 유도 호르몬이 인비보하고 엑스비보에서 많이 분비가 되고 OLF8-544 낙가우 마우스에서는 그런 효과가 사라지는 걸로 봐서 아젤레익 애시드가 이제 OLF8-544 후각수용체를 통해서 소장에서 CCK 호르몬 분비를 한다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최근에 이제 석사생이 간단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한 거는 이 CCK가 식욕 억제 효능이 있고 또 그 푸드 비헤이비어를 좀 바꿔주는 그 기능이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팻 푸드보다는 푸드를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고지방 식이를 좀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그 기능들이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케이지에다가 그 하이팻 다이어트하고 레귤러 노멀 다이어트를 같이 주고 이 마우스가 어느 다이어트를 어느 그 사료를 더 많이 먹는지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와일드 타입의 경우에는 컨트롤에서 볼 수 있듯이 하이팻 다이어트를 이제 월등히 좀 많이 먹는데
아젤라익 애시드를 급여를 하게 되면 하이팻 다이어트를 좋아하던 그 어떤 특성이 좀 사라지면서 노멀 다이어트를 좀 많이 먹게 되고, 여기 이제 그 CCK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같이 처리를 하게 되면 와일드 타입하고 이제 비슷해진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팔러터블 푸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좀 고지방,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좀 그런 그 고칼로리 음식을 좀 회피하게 만들어줘서 이것도 또한 이제 OLF8-544의 항비만 효능의 일부를 좀 설명한다, 이렇게 저희가 좀 그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호르몬이 이제 GLP-1 시크리션이 또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CCK하고 GLP-1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두 호르몬은 다 이제 소장의 엔테로 엔도크린 셀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마우스에서 그 인비보에서 봤을 때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아젤레이크 애시드 급여를 하면 이제 GLP-1 농도가 높아지고 혈중, 낙가운 마우스에는 그런 게 없어지고, 또 엑스비보로 실험했더니 그것도 이제 비슷한 경향이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GLP-1은 지금 현재 당뇨 치료제하고 그 비만 치료제 주요 표적 물질이거든요. GLP-1 아고니스트로 이제 그 삭센다라고 하는 주사제로 되어 있는 그 비만 약이 있는데요. 처음에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이제 그 환자들이 체중이 많이 빠져가지고 식욕 억제에서 체중이 많이 빠져갖고 지금 그 비만 약으로 그 용도를 바꿔갖고 지금 마케팅 되고 있는 그 비만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GLP-1 시크리션이 많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포만감 유도가 되고 식욕 억제, 항비만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젤레이크 애시드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비만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됐다 해서 GLP-1 실험을 좀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GLP-1은 엔테로 엔도크린 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L셀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엔테로 엔도크린 셀에서 이제 시크리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L셀 라인인 글루텍 셀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GLP-1 증가가 되고 사이클릭 AMP가 좀 증가가 돼, 파란색은 이제 양성 대조군입니다. 사이클릭 AMP에 의해서 PKA 액티비티가 올라가는 그런 PKA 타겟 프로테인인 크레빈 포스포릴레이션이 이제 증가한다, 이런 신호 전달 경로를 좀 볼 수 있었고요. 다른 세컨드 메신저인 칼슘이나 이노시트로 포스페이트 양은 크게 변화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라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PKA 크랩 액티비티까지를 볼 수 있었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OLF8-544를 shRNA 통해 가지고 낙다운을 시키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봐서 이제 아젤레이크 애시드가 이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OLF8-544 디펜던트한 거다 하는 걸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호르몬이나 또는 셀 프롤리퍼레이션, 뭐 마이토콘드리아, 에이팝토시스 마커들, 오토파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변화가 없고 그 L셀에서는 주로 GLP-1 시크리션, 그것이 이제 특이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세포에서는 GLP-1 시크리션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장에서도 이제 OLF8-544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콜래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서울대 고강표 교수님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했습니다. 이 실험실에서도 이제 아젤레이크 애시드 급여를 했더니 마우스에서 체중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마이크로바이옴 그 메타지놈 분석을 해봤더니 이 박테리오디스 애시도 파시엔스라고 하는 요 그 균주가 좀 유의적으로 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변화도 많았지만 요 균주가 사람의 경우에 좀
그 체중이 좀 덜 나가는 마른 사람들한테 많이 발견되는 균주로 좀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군요. 여기 밑에 이 균주가 이제 그 아즐레이크 애시드 그 급여를 통해 체중이 빠지면서 그 리인 인디비주얼의 바이오마커라고 할 수 있는 이 박테리오디스 아시도 파시엔이 좀 올라간다 하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패턴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메타볼로믹 어널리시스를 했더니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와일드 타입에서는 보였지만 이제 낙가운 마우스에서는 사라지는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어서 아즐레이크 애시드의 여러 가지 효능들이 마이크로바이옴과 메타볼라이트 프로파일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다. OLF8544 디펜던트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콜론에서 그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것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콜론의 그 와일드 타입 마우스하고 낙가운 마우스에서 그 RNA 시퀀싱을 통해 갖고 유전자 발현 패턴을 봤더니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들이 좀 줄어들고 이뮨에 관련되는 것들이 좀 변화가 돼서 라지 인테스틴의 이제 그 이뮨 펑션에 좀 관련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보시다시피 이제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라고 할 수 있는 TNF 알파나 IL-1 베타 같은 것들이 줄어들고 낙가운 마우스에서는 그런 효과가 없어지면서 인테스틴의 퍼미어빌리티가 좀 더 개선되는,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퍼미어빌리티가 낮아지니까 그 대장이 좀 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 배리어 펑션이 더 이제 그 잘 유지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 내에 에서 일종의 엔타인플라마토리 리스폰스를 촉진을 시켜가지고 장의 배리어 펑션을 좀 강화시켜준다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즐레이크 애시드가 그 소장하고 대장에서 이러한 PK 신호 전달을 통해 가지고 스몰 인테스틴 L셀에서는 GLP-1 시크리션을 증가를 시켜주고 콜론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파일을 좀 바꿔주는데, 특히 이제 체중 감소에 따른 바이오마커로라고도 할 수 있는 요 균주 박테로이데스 애시도파시엔의 파퓰레이션이 좀 증가하고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이나 겉 퍼미어빌리티가 좋아지면서 항염증 반응을 유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라이프 스팬이나 헬스 스팬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현재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씀드리면 OLF8544의 경우에는 그 조직 특이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간 조직에서는 지방 산화를 촉진하고 지방 조직에서 쌓여있는 지방을 분해를 해줘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 바이오제네시스를 올려주고, 겉에서는 스몰 인테스틴에서는 CCK, 그다음 GLP-1 시크리션 분비를 통해서 식욕 억제, 그다음에 고지방 시기를 좀 억제해주고, 콜론에서는 엔티 인플라마토리 액티비티에서 겉의 배리어 펑션을 강화해준다. 종합적으로 건강 효능을 갖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어떤 수명이 증가를 하는지 아니면 건강 수명이 증가하는지 이런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가 OLF8544의 경우에는 아미노산 시퀀스에 따라서 보면은 휴먼 호몰로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는 후각정체 한 400개 정도고 그 설치류에는 1000개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OLF8544가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 불행하게도 그 휴먼 호몰로그가 딱 매치가 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그 아즐레이크 애시드를 가지고 항비만 효능을 보기 위해서 셀라인, 휴먼 셀라인을 가지고 간 조직하고 간 세포하고 이제 지방 세포를 배양을 해갖고 실험을 해보면 마우스 셀 실험한 거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게 이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수용체가 있긴 있는데 아미노산 시퀀스가 호몰로거스하지는 않지만 같은 비슷한 아젤레익 애시드를 인지를 하고 비슷한 신호 전달을 하는 수용체가 있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용체 찾는 일을 좀 했습니다. 서울대 박태영 교수님이라고 후각 수용체를 이용해 갖고 전자코어 개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휴먼 그 올팩터리 리셉터를 그 대부분 다 클로닝을 해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 이분이 이제 정년 퇴임을 하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못하니까 갖고 싶으면 내가 공여를 해줄게 하고 이제 공여를 해주셔가지고 그 367개 올팩터리 리셉터로 공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미니 프랩, 라지 프랩을 하고 시퀀싱을 다 맡겨갖고 확인을 다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젤레익 애시드를 처리하면은 PKA 신호 전달에서 크랩 단백질 포스포릴레이션이 증가하거든요. 그 액티비티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크리 루시퍼레이즈 에세이예요. 이게 이제 리포터진 에세이인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3차로 좀 스크리닝을 해봤어요. 스크리닝을 하면 여러 가지 요런 그 데이터들이 좀 이제 좀 반복 실험을 좀 해야 신빙성 얻을 수 있는 물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367개를 가지고 액티비티가 좀 나오는 거를 좀 골라내고 그 다음에 요걸로 또 이제 한번 더 실험을 하고 세 번째 또 실험을 했더니 이 세 번째 실험했더니 이제 한 더 작은 수의 리셉터 한 40개 정도를 우리가 일단은 셀렉션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크리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가 나오는 휴먼 올팩터리 리셉터를 대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리셉터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작용을 하려면은 간 조직하고 지방 조직에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 조직하고 지방 조직에 발현이 되는지를 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디포사이트에서 이제 커머셜리 어베일러블한 cDNA, 휴먼 cDNA 라이브러리 3개, 그리고 리버에서 cDNA 라이브러리 3개,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실험실에서 배양한 휴먼 헤파토사이트, 아디포사이트의 cDNA 라이브러리, 그거를 가지고 40개 리셉터가 이 아디포사이트나 리버에 동시에 발현을 하는지, 요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교집합으로 봤더니 한 6개 정도를 우리가 추려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6개를 추려낸 다음에 이 리셉터들이 간 조직에서는 지방산 산화 그리고 지방세포에서는 지방 분해의 효능을 갖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여기 보면은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각각 6개의 선택된 리셉터를 세포에서 siRNA를 낙다운을 한 다음에 지방세포의 라이폴리시스 액티비티가 없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리셉터가 없으면 라이폴리시스 액티비티가 사라지는지 하는 걸 보고, 또 간 조직에서 지방산의 산화하는 아젤레익 애시드의 액티비티가 특정한 리셉터가 없어졌을 때 없어지는지 그런 걸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6개 리셉터 중에 올팩터리 리셉터 2K2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리셉터가 간 조직하고 지방 조직에 발현이 되고 이 리셉터가 없으면 아젤레익 애시드의 효능이 없어진다 하는 사실을 토대로 이게 휴먼 아젤레익 애시드 리셉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 아젤레익 애시드가 이 리셉터에 결합하는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아미노애시드 애시드를 한 3개 정도를 골라 가지고 사이트 디렉티드 뮤타제네시스를 해봤더니 바인딩 어피니티가 많이 줄어들더라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OR2K2가 아젤레익 애시드와 결합을 하고 이게 이제 사람의 간 조직 세포하고 지방 조직 세포에도 발현이 되어 있고
동물 세포, 동물 마우스 모델에서 봤던 그러한 항비만 효능을 내는데 관여를 한다 하는 그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젤레이게시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보고 싶은 거는 아젤라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게 이제 전 제품 개발 이것도 관심보다는 사람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한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그 소재를 이렇게 몇 개나 했는지 세 보니까 한 6, 70개 정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그래도 효능이 반복적으로 관찰이 됐고 그리고 메커니즘도 잘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표적 단백질도 규명이 되고 그래서 이게 좀 사람한테 한번 투여를 해보면은 별 부작용 없이 좀 체중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런 걸 좀 이제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좀 사람에게 이 물질 자체는 이제 몸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식물체에서도 우리가 먹는 그 식품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또 마이크로바이옴에서도 이제 생성이 될 수 있는 간단한 물질이라서 독성 테스트나 이런 거는 이제 예전에 논문 같은 데 보면 다 되어 있고요. 안전한 물질로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식약처에서 또 실험을 하고 그러려면은 안전성 테스트도 또 해야 되고 인체 시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좀 그런 걸 좀 해서 사람에 직접 효과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 그런 좀 소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를 한두 개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휴먼 올팩트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낙가운 마우스는 메커니즘 스터디를 할 때는 마우스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상당히 편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람한테 어플리케이션 하는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마우스 실험을 하더라도 이제 휴먼 호몰로그가 있어야지 사람한테 어프로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셀라인 실험을 할 때도 그런 걸 좀 더 고려를 해가지고 사람 리셉터부터 하든지 뭐 마우스 호몰로그도 같이 있어서 낙가운 마우스 실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실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휴먼 올팩터리 리셉터 중에 284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연구가 되어 있는 리셉터인데요. 특히 피부 세포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노화하고 관련돼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참고적으로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OR284의 리간드는 화학 합성물로서 산달로레라고 하는 샌달우드 에센셜 오일 줄의 물질 바탕으로 합성한 물질이에요. 여기 잘 알려져 있고요. 이 결합을 하게 되면 칼슘 신호 전달에 의해서 AMPK를 액티베이션 하고요. AMPK 액티베이션 하면 mTOR 포스포릴레이션 이니비션을 하게 되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로가 이제 대표적인 노화 억제 신호 전달 경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트리언트 센싱하고 관련돼 가지고요. mTOR C1이 억제가 되면 오토파지 액티비티가 올라가고 P221 조절을 통해서 세포 노화를 억제해서 세포가 좀 더 건강해진다 하는 데이터를 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케라티노사이트에서 익스프레션이 되는 걸 본 거고요. 익스프레션이 좀 잘 되고 관련된 GPCR 시그널링 컴포넌트도 뭐 역시 좀 많이 잘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뮤노블러팅으로도 좀 확인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세컨 메신저를 봤더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이노시톨 포스페이트 또는 칼슘 그다음에 크리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 사이클릭 AMP를 다 활성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세컨 메신저가 아니라 여러 개를 좀 동시에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조금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한 종합적인 효과가
결국은 이제 세포 노화를 좀 억제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그 프로옥시던트로 그 세포의 분열 능을 좀 떨어뜨려 준 다음에 이 커세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자연계에 많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폴리페놀 성분인데요. 이게 이제 세포노화 연구에서는 일종의 퍼지티브 컨트롤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비로 산달로레의 효능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세포가 직접 그 자라는 속도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하는 것도 이제 좀 개선이 된다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 유도를 한 세포에 비해서 코세틴을 처리하게 되면 노화 마커인 P21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산달로레의 경우에는 코세틴만큼은 아니지만 고농도에서 이제 그 노화 마커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단백질 레벨도 비슷한 정도로 그 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세포 그 분열 그 마커로 이제 Ki67을 많이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코세틴을 처리하면 세포 분열 마커가 좀 올라가죠. 세포의 그 노화된 세포, 여기서 노화는 이제 세네센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포 분열능이 떨어져 있는 게 좀 개선이 되는데, 그 산달로레의 경우에도 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뮤노 사이토 케미스트리에서도 그런 것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호 전달 관련해서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그 마찬가지인데요. 칼슘 신호 전달에 저희는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칼슘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카이네이즈, 캠 카이네이즈 베타하고 그의 하위 그 카이네이즈인 AMPK, 그래서 AMPK의 또 하위 그 신호 전달 경로인 mTOR 이런 것들을 쭉 봐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호 전달 경로 최소한 이제 하나 이러한 신호 전달 경로를 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이제 셀라인 실험으로 다양한 세컨 메신저가 액티베이션이 되지만 그 수용체의 경우에는 세포 노화와 관련해 가지고는 칼슘 신호 전달이 좀 중요한 경로가 아니냐 이런 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 이제 이 물질이 이제 아주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이렇게 도포를 하게 되면 세포를 좀 더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몇 년 동안 좀 해왔던 내용인데요. 그 어떤 후각 수용체의 그 기능 중에 이제 우리가 후각 수용체, 그러니까 코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후각 수용체 기능을 연구할 때 이제 모든 조직이 다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좀 더 관심이 가는 조직들을 보면 항상 그 향기 성분이나 외부의 어떤 냄새 성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조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직 중에 이제 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대장이죠. 대장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냄새 성분들이 항상 그 고농도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존재하는 후각 수용체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장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게 되면 대장암이 예방이 되고 억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럼 이 식이섬유가 이제 사람의 소화효소에 작용을 받지 않아가지고 이제 몸 안 쭉 빠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들어본 적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최근 한 10년, 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식이섬유가 사람 소화효소에는 작용을 받지 못하지만 대장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이제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단세 지방산을 만들어낸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단세 지방산이라고 하면 탄소수 2개, 3개, 4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티르산 3개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단세 지방산들이 수용체 리셉터에 결합을 해가지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단세 지방산들이 대장에서 대장암 발생을 억제하거나 새로 생긴 대장암 세포를 좀 죽이는 그런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표적 단백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좀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보라색은 이제 정상 대장 세포고, 요 2개는 대표적인 대장암 세포주예요. 거기에서 그 단세 지방산의 그 중에 프로피오네이트하고 굉장히 그 어피니티가 높은 OR51E2라고 하는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마 그 코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연구된 후각 수용체 중에 이제 제일 그래도 많이 연구가 된 수용체인데요. 요게 이제 그 대장암 세포에서는 발현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캔서 조직을 이렇게 얻어다가 사람 조직에서도 봤더니 노말에 비해서 이제 캔서 조직에서 좀 발현이 줄어드는 거를 저희가 처음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그 스터디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모았습니다. 동국대에 있는 우리 콜라보레이터 교수님하고 같이 같이 해가지고 그 환자를 직접 모았어요. 그래서 한 87명 정도의 환자를 모아서 폴립이 있는 사람, 아니면 폴립하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 캔서가 있는 사람이면 캔서하고 정상 조직을 다 모아가지고 이 후각수용체 조직 발현 정도를 봤더니 마찬가지로 건강인에 비해서 폴립은 낮아지고 폴립에 비해서는 캔서가 더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걸 좀 더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충북대에 있는 그 캔서 조직 뱅크에서 시료를 얻어가지고 그 정상인하고 그 옆에 있는 매치된 조직, 요거는 각각 캔서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센딩, 디센딩, 렉텀 콜론 캔서에서 이제 콜론에서 캔서가 생긴 위치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그걸 봤더니 그 정상 조직에 비해서 캔서 조직의 이 리셉터 발현이 줄어든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데이터, 온라인에 나와 있는 어떤 캔서 트랜스크립텀 데이터에서도 분석을 해보면 51E2 익스프레션이 노멀 셀에 비해서 튜머 셀에서 이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캔서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을 서바이벌 어널리시스를 해봤더니 이 발현도가 낮다고 해서 서바이버가 반드시 낮은 거는 또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현도와 서바이버의 정도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 캔서 셀에서 51E2가 발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51E2가 잠재적인 일종의 튜머 서프레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셀 실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동물 실험에서 제노그라프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캔서 셀을 주입을 한 다음에 한쪽에는 이제 비이클, 다른 쪽에는 이제 51E2 액티베이트 리간드 물질을 처리를 했더니 리간드 쪽에는 이제 처리를 액티베이션을 하면 캔서가 줄어드는데 이제 대조군에서는 줄어들지 않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세포 실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OR51E2 액티베이션 하면 캔서 셀이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신호 전달 계통도 저희가 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복잡한 슬라이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AOM, DSS라는 두 가지 화합물을 이용해 가지고 대장염에 의해서 유발되는 대장암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달 동안
이 세 번에 걸쳐서 DSS를 주입을 하게 되면 한 번 주입할 때마다 설사병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체중이 줄었다가 이제 회복이 되고 마지막 한 달 정도는 리간드 물질인 이제 프로피오네이트를 주입을 해주고 그랬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요 마우스의 경우에는 그 아까 51E2 휴먼 리셉터의 호몰로그가 이제 OLFR 78번이거든요. 이 78번 낙가운 마우스에서는 캔서가 줄어들지 않는데 이제 이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 물질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이게 이제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51E2가 왜 콜론 캔서에서 줄어드는지를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이 51E2의 그 아데닐 메틸레이션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 mRNA 스테빌리티가 떨어지더라 하는 거를 저희가 그 관찰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논문 투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OLFR 544라고 하는 마우스 그 후각 수용체가 이제 조직 특이적으로 기능을 하면서 체중을 감소하는 효능이 있다. 그리고 이 OLFR 544가 휴먼 호몰로그가 없어가지고 휴먼 그 올팩터리 리셉터 중에 휴먼 리셉터로 작용하는 걸 좀 찾는 일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 세포에서 OR284라는 것이 이제 그 오토파지 액티베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세포의 노화를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한 것 저희가 소개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콜론 캔서의 경우에 51E2라고 하는 후각수용체가 일종의 튜머 서프레서로 작용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을 때 콜론 캔서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죽이거나 이렇게 좀 프롤리퍼레이션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하는 거를 좀 그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제 뉴로사이언스 공부하는 그 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각 쪽에 이제 주로 관심이 있고, 그거 아닌가요? 뭐 다양한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학생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메타볼리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식품이나 천연물 또는 이제 약물의 어떤 효능 연구를 해오면서 이제 향기 성분의 효능을 연구하다가 이제 후각수용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요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